네, 안녕하세요. 주구장천TV 장천 변호사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사기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피해자분들의 사연을 좀 모집하고 그분들을 좀 이제 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차후적인 그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모집을 했었는데, 제가 그 모집을 해놓고 사무실 이렇게 막 공사하고 이러는 게 겹쳐가지고 텀이 너무 길어진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라도 이제 오늘 상담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직접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시간 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고, 일단 두 분이 성사가 돼서 상담을 좀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만한 사연 하나 좀 더 소개해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상담 한번 잘 해보고 도움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운전을 해서 오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는데, 일단 제가 대충의 사건 그 개요는 들었어요. 네. 그 공사대금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일단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직접 상담자분께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 편하니까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네, 아버지가 이제 총 2건의 공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첫 번째 건에 있어서 이제 한 200만 원 정도의 이제 잔금이 남아 있고, 두 번째 건은 아예 하나도 받지 못한 사건인데, 이제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제 폭행 1차 사건에 1차 공사에 얼마 남아있다고요? 200만 원. 총 얼마예요? 총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 1000만 원 금액에서 네. 무슨 공사예요? 유리 200만 원 잔금 남아 있고. 네, 두 번째 공사는 한 80만 원 정도 아예 받지 못했는데,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이제 실감이 달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런 걸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출을 했는데, 볼 수 있어요? 네, 영상은 제대로 안 찍혔는데 소리는 찍히고 제 내용은 안 찍혔는데 잠깐 이제 한 1초 정도 해서 얼굴을 멱살 잡고 목을 조르는 장면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걸 제출했는데 상대방도 이제 자기도 멱살을 잡히고 당했다고 똑같이 했다고? 네, 했는데, 이제 뭐 CCTV나 이런 걸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없는데, 이제 경찰이 출동했던 경찰이 뭐 여기 빨갛다고 찍어갔는데 저는 안 찍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찍어갖고 제출을 했는데, 뭐 쌍방으로 해서 합의를 할 거냐라고. 쌍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같이 하셨어요? 조금 이렇게 밀치거나. 아니, 절대 멱살 잡혔을 때 이렇게 놓으라고 이렇게 제가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몸을 밀치는 거밖에는 안 포함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뭐 쌍방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은 그렇게. 대부분 그 보면 폭행 사건 보면 경찰은 대부분 다 그렇게 쌍방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 왜냐면 쌍방으로 해야 좀 지들끼리 합의하고 끝내기도 자기네들 편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증거가 상대방 너무 없고 상대방이 진술을 어떻게 해놨는지 혹시 아세요? 폭행에 대해서는? 네, 그냥 저도 똑같이 멱살을 잡고 이제 밀었다. 먼저 자기가 했고 네, 그거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거 인정했대요? 네. 이거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정당방위가 뭔지는 아시죠? 네,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좀 막으려고 성립이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대부분 드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영상도 있고 제가 볼 때 영상에서 먼저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좀 세게 목 조르는 것 같은 위에서 이렇게 그런 장면도 살짝 지나가길래 그런 장면도 있는 걸 봐서 조금 주장할 만도 해요. 왜냐면 주변에 지금 사건 보면 가끔씩 이 정당화가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조금씩 또 높아지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장할 만하고, 일단 폭행 사건은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이 공사대금 사건.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영업하는 이제 영업장을 제가 찾아갔었는데, 이제 다른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이제 통화를 했었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무단 침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경찰관이 이제 조서를 쓰는 과정에서 자기가 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형사분이 다시 무단 침입을 말씀하시길래 왜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출동하신 경찰관한테 이제 증거가 CCTV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 영업장에 그걸 확보를 좀 해서 증거를 남겨달라고 말씀했더니, 자기가 다 들었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괜찮다는 게 어떤 게 괜찮다? 자기가 들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뭐 그거를 안 넣던지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무단 침입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 출동하신 경찰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사를 이제 받으러 오라고 하신 형사분은 또 그거를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른 사무실로 오라고 한 거는 증거가 있어요? 그 경찰분이 들었어.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말을 자기가 직접. 그럼 신고해서 출동한 그 경찰이 들었거든요. 그 경찰관은 네. 성함이나 이런 걸 알아요? 아니 어디 지구소라는 거. 어디 네. 지구대인지만 네. 어디 지구대예요? 구미 어느 동에 있는. 소속은 아는데 네. 이름은 모르고 네. 이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을 거예요. 출동해서 네. 이게 쓰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문제 사건을 봤을 때 이런 보고서 같은 거 다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면 되는 거고. 그건 그렇고. 그럼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겠네요. 네, 별로 문제 없죠. 증거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폭행 사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이제 이 아니요, 여기에 또 있어요. 이제 나가는데 이제 서류가 올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데. 네, 서류가 올려져 있었는데 제가 그걸 봤다고 이제 폭행을 한 거거든요. 네. 기분 나쁘다라는 식으로. 보셨어요? 제가 손대지 않고 이미 펼쳐져 있는 걸 봤죠. 어떻게 이렇게 들고? 아니요. 이렇게. 네. 그렇게 봤는데 이걸 가지고 뭐 굉장히 큰 죄인데 굉장히 큰 게 아닌데.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려 있는 거는 뭐 네. 그건 따로 형사적으로는 죄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보시는 거. 이게 있었고 그냥 오라 그래서 왔고 네. 들어가서 펼쳐져 있길래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뒤적뒤적해서 본 것도 아니잖아요. 네. 위에서 그냥 그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네,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거고. 네. 상대방이 이제 막 명의를 다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고 네. 제대로 된 이름을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김씨로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 뭐 박씨로 알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라도 알고자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도 막 뒤죽박죽으로 성이 너무 많이 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못 보고. 네, 보지 못하고.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뭐 될 만한 거 있으면 찾아볼게요. 근데 네. 그 사람이 뭐 그걸로 고소를 해서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안 되죠. 아마 안 될 것 같고. 기물 파손도 뭐 이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기물 파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증거는 없고. 그것도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재물 손괴라는 죄명이 있긴 한데 네. 그것도 그 사람이 먼저 폭행을 해서 그렇게 하다가 된 건데 네. 어떻게 그게 본인 탓이 아니죠. 그거는. 그것도 이제 증거가 근데 증거가 좀 영상 증거는 사실 조금 불분명하긴 해요. 제가 아까 봤는데 네. 제대로 안 찍혀 있기도 네. 하고 거의 소리만 들어가 있고 네네.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만 이제 네. 나와 있어서 일단 그래도 주장할 만한 거는 폭행에 있어서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서류는 문제가 크게 안 될 것 같고 그 주거침입죄에서도 제가 볼 때 이 지구대 소속의 그 보고서만 받아도 네. 문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럼 문제되는 건 이제 폭행 그 건이랑 네. 이 공사대금 건이네요. 네네. 공사대금은 지금 총 280만 원 정도를 네. 못 받으신 거고 네.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280만 원? 소액 심판 청구해서 하셨어요? 네, 진행을 했는데 상대방 이제 명의를 네. 핸드폰이랑 계좌번호로 사실조회를 신청을 했는데 네. 다 타인명이어서 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은 아는데 혼자 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는데 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형사사건 그 얽혀있는 폭행건으로 사실조회를 하려고 했더니 아직 사건 번호가 안 나와서 조회가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그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소송에 들어가서 네. 문서 제출 명령을 받으면 돼요. 판사한테. 하면서 네, 문서 제출 명령이라고 있는데 네. 그거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러이러한 형사 사건이 있는데 네. 네. 이 사람이 피고다. 네. 근데 지금 이 피고의 명의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네.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는데 다 타인 명의로 돌려놔서 네. 근데 이 형사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그 명의가 특정이 됐다. 누군지 신원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소액심판 청구 소송에서 쓰고 싶다. 피고 특정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판사가 직접 명령으로 폭행하는 이 네. 조사하는 그 경찰서 있잖아요. 네. 이 팀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물론 본인이 쓰셔야 돼요. 신청서는. 네. 쓰셔가지고 판사가 허가를 내서 또 따로 이제 명령을 보내요. 네. 그건 이제 명령이기 때문에 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그 이 사건 기록 자체를 다 넘겨줘야 돼요. 아, 사건 번호가 안 나와도 그렇죠. 사건 근데 번호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게 편하죠. 왜냐면 우리가 그 사건을 특정을 해야 되니까. 네. 사건 번호가 나오면 바로 특정을 해서 그 사건 기록을 피고 특정을 위해서 보내달라.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해서 받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폭행 사건은 제가 상대방이랑 되어 있고 그 소액 청구는 아버지랑 그 사람이 되어 있는데 네. 아버지 소액 청구 심판을 제 사건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다 각각 돼 있다고요? 네, 각각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연결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신청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부자지간인데 네. 그리고 그 직원 아니에요 혹시? 직원으로 안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부자지간이라고 하고 네, 어차피 업체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견연성이라고 하는데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런 게 있으면 해줘요. 그러니까 아마 해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뭐 다른 데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피고 신원만 특정하겠다는 거니까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받는 거. 그렇게 받으시면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위반 전혀 없고 법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사기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서에 이제 방문해서 여쭤보니까 이거는 사기가 안 된다라고 네, 뭐 이거는 민사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었는데 근데 궁금한 게 1차 사건에서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 받았잖아요. 네, 이 800만 원은 누구 명의로 받았어요? 타인명 그럼 그 사람은 알아요? 이 공사가 그 사람이 대신 이렇게 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타인명인데 아마 자기가 그냥 그 계좌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체를 3개 운영하는데 전부 다 타인명으로 다 돌려놨더라고요. 그럼 일을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네, 다 다른 사람 건데 자기가 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 근데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 남은 거 이거는 사기까지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대부분의 금액을 갚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2차로 또 80만 원 정도 새로 이제 공사를 발주해놓고 전혀 안 줬잖아요. 네. 이 발주 시기는 언제예요? 1차는 2월이고요. 작년 2월이고 2차는 작년 8월. 19년 2월, 19년 8월. 네. 요 2차는 조금 비슷한 판례가 뭐냐면 돈을 빌렸어요 사람이. 네. 근데 이제 못 갚았어요. 네. 못 갚아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네. 이렇게 찔끔찔끔 갔다가 한 9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네. 이거를 갚기 싫어요. 못 갚겠어. 네. 못 갚겠는데 이 사람이 계속 도촉하니까 일단 각서 써준 거예요. 언제까지 갚겠다. 네. 갚겠다 각서를 써주고 이 사람이 이걸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해주고 안 갚고 그냥 또 잠적한 거예요. 이런 행위도 사기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차는 1차하고 별개로 새로 하는데 돈 줄 능력도 없고 줄 의사도 없는데 그냥 80만 원 발주해서 그냥 받고 돈 안 준 거잖아요. 요 2차만 따로 떼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아요. 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2차만 떼서 일단 하시고 선생님은 다른 분을 좀 수송을 해서 이런 같은 비슷한 피해자가 있는지부터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진행하셔야 될 거는 일련의 상황을 좀 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서 가져가셔가지고 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거를 조사할 때 그냥 진술하셔도 돼요. 일관성 있게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재판 가시더라도 재판 가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재판에서는 인정받을 거예요. 합의하지 마시고 절대 뭐 먼저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신 거 아니니까 정당방위 맞으니까 이거 그냥 끝까지 일관성 있게 1심에서 만약에 정당방위 인정받으면 그 사람만 유죄고 선생님은 무죄예요. 근데 2심에 올라가면 만약에 유죄로 똑같이 올라가면 그때 가서 이제 그 사람도 유죄 받았으니까 좀 같이 이제 그냥 합의해서 그때 끝내도 똑같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당방위 주장 끝까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액 심판 이거는 형사사건 번호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바로 문서 제출 명령이라고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가시면 옆에 나홀로 소송 거기 가셔가지고 문서 제출 명령 그 서식이 있어요. 어느 경찰서에 이런 형사사건 번호가 있는데 이 사건의 기록을 피고 특정을 위해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판사가 그걸 받아서 그걸 그 경찰서에 보내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사건 기록을 줄 거예요. 한 달 내로. 그럼 거기서 이제 주면 나왔다 이렇게 다시 알려줘요. 그걸 보고 다시 피고 정정 이렇게 있어요. 피고 정정 절차가 있어요. 피고 정정 신청이라고 또 해가지고 그 밑에 이 기록을 토대로 이 피고가 내가 말하는 피고다 바꿔서 다시 내면 이제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찾아봤더니 돈은 이 사람 재산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못 받아요. 이 사람이 대상이니까. 연대보증 같은 게 서 있지 않는 이상 없죠. 일단 그러면 이 폭행 여기서 1심에서 정당방위가 만약에 나와서 무죄가 나오고 그 사람은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그거를 약간 무기로 협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해서 조금 이거 내가 합의해서 해줄 테니까 이거 미수 다 처리해주고 추가로 얼마 좀 더 해서 받는 거 이렇게 진행해도 될 것
있기는 하고 일단 이게 소액심판 청구 소송 제가 승소는 나올 거야 분명히. 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근데 한 번 판결 받으면 10년까지 그게 유효하거든요. 네. 10년 동안 유효하고 그 다음에 10년 되기 전에 못 받았으면 한 번 더 신청해서 또 10년 늘릴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10년 내로 계속 괴롭히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금액은 아니니까 이자가 네, 붙어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네. 압류하고 추심까지 해놓으면 어렵지 않은 절차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10년 동안 계속 괴롭힐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일단 판결문을 받아놓는 게 유리하긴 하죠. 그 업체 명의로 안 했어요 혹시? 업체 명의로 안 하고 개인으로 하셨어요? 네. 그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배우신 거겠네요. 앞으로는 네. 무조건 업체 명의로 하고 네. 그다음에 주변에 명의가 같은지 아닌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네. 보시고 그다음에 혹시 불안하시면 네. 이 연대 보증이 있거든요. 네. 연대 보증을 세워놓는 게 제가 볼 때. 같이 그 계약서 작성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뭐 AA 도장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대표이사 개인한테도 연대 보증 세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회사에다가 책임을 해놓으면 네. 만약에 이 사람 대표회사에 물러나고 네. 이 회사가 폐업하고 그러면 못 받아요. 그럼 이 사람 네. 사업자 이 개인 네. 개인한테도 너도 여기에 책임이 있어야 해. 그게 연대 보증이거든요. 네. 그걸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꼭 계약서 쓰실 때 네. 연대 보증도 세우시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인감증명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 법인 등기도 떼보시는 게 좋을 거고 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고 흔들리면 안 되고 일관성 있게 아무리 늦어도 1심까지는 일관성 있게 내가 정당방위 주장하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주장해보세요. 폭행은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정당방위 서류는 문제 안 되고 대충 어떻게 구미에서 인천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제가 긴장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네. 근데 제가 볼 때 1심에서 정당방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한다. 네. 앞으로 너무 많이 다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법률 문제 안 휘말리도록 네. 항상 체크를 계약하기 전에 체크해야 돼요. 계약하기 전에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